분명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졸리고, 밥만 먹으면 갑자기 졸리고, 눈밑이 떨리거나, 손발이 차갑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수면이 부족해서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몸이 보내는 신호 7가지와 각각 증상들마다의 해결 방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을 자도 졸린 진짜 이유. 분명 7시간에서 8시간이나 잤는데도 계속 졸리다면 단순히 잠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도 졸린 첫 번째 이유는 수면 관성입니다. 수면에는 얕은 잠과 깊은 잠이 있는데 깊은 잠 단계에서 갑자기 깨면 뇌가 완전히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때 뇌는 30분 정도 멍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졸리고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이유는 실내 공기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방 안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갑니다. 특히 문과 창문을 닫고 자면 방이 좁으면 좁을수록 산소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졸림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창문을 약간 열어 공기가 순환하기 용이하도록 하거나 기상 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침 햇빛입니다. 햇빛을 보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졸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졸린 진짜 이유. 밥만 먹고 나면 졸리신 분들 많죠? 단순히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특히 흰쌀밥, 빵, 면 같이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몸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후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우리 몸은 졸림과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밥 먹은 뒤 졸음이 쏟아지는 두 번째 이유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식사를 하면 트립토판이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하고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 생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생성된 멜라토닌이 바로 신체 컨디션을 떨어뜨리며 졸음을 유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 몸이 약간 이완되면서 졸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과 식사 시 채소와 단백질 비중을 높인 식사를 권장드리고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가벼운 걷기는 혈당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식전 물 한 잔을 마시면 식사 속도와 양을 조절하고 마찬가지로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눈밑이 계속 떨리는 이유. 눈밑이 계속 떨린다면 단순 피로 누적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눈 떨림은 보통 눈 주변 근육의 미세경련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단순 피로보다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 문제와 관련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부족이 있으면 신경이 과민해지면서 근육이 쉽게 떨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카페인 섭취입니다. 카페인은 신경계를 자극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섭취하면 눈 주변 근육이 지속적으로 자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눈 떨림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눈 떨림이 있을 때 단순히 눈을 쉬게 하는 것보다 카페인을 하루 정도 줄여보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눈 주변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리면 눈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져 근육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눈밑 떨림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손발이 차가운 진짜 이유. 손발이 항상 차갑다면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추위나 스트레스를 느끼면 중요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혈액을 중심부로 보내는 반응을 합니다. 이때 손과 발의 혈관이 먼저 수축하면서 손발 온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철분 부족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져 손발이 더 쉽게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발이 차가울 때에 손과 발만 따뜻하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 수족 냉증을 개선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종아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를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손발 온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걷기나 종아리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이유.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러워진 경험 있으신가요? 이 현상은 보통 기립성 저혈압 때문입니다.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이 다리 쪽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수분 부족, 피로, 장시간 앉아있기 같은 상황에서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의외의 원인은 종아리 근육 사용 부족입니다. 종아리는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는 3초 정도 천천히 일어나는 것,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일어나기 전에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거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자주 나타나거나 실신하는 경우 심장질환 등 다른 큰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밤에 다리에 쥐 나는 이유. 잠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깬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최근 다리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피로가 누적되어 쥐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전해질 균형 문제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의외의 원인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리를 많이 사용하여 쥐가 나는 것이 아닌 근육이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쥐가 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잠들기 전에 종아리 스트레칭 30초,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 습관이 쥐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쥐가 너무 자주 발생하거나 참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동반한다면 하지 정맥류나 신경학적 원인일 수 있으므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는 이유.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다면 이보다 더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얼굴이 붓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전날 먹은 짠 음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몸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우리 몸이 삼투압 효과로 인해 수분을 더욱 저장하려 하기 때문에 아침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수분 이동입니다. 사람은 낮 동안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에 몰리지만 누워서 자면 수분이 얼굴 쪽으로 이동하면서 붓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낮은 베개는 붓기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붓기가 있을 때는 전날 저녁 식사를 짜지 않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고 기상 후 가볍게 걷거나 찬물로 세수하는 것이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증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서 그렇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기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하고 위험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여러분의 피로와 컨디션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 피로를 없애고 건강한 하루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